네, 자 바로 이어서 주머니 이선영 매니저 전화 연결할게요. 네, 잠시 시장 지수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코스피는 현재 2,391.16포인트입니다. 0.6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9% 탄력, 876.31포인트 지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좀 사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가 반대로 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요. 개인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이선영 매니저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 나스미디어, 오이솔루션 세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잘 가고 있네요. 모멘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SK텔레콤은 지금 클라우드 게임 출시로 인한 가입자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클라우드 게임 협업을 통해서 이 하반기 5G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가입자 점유율이 동사가 1위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이 빅통신 사업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미디어 사업 쪽에 하반기에 유료 서비스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IPTV 같은 경우 VOD 매출과 가입자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커머스 사업은 11번가라던가 SK스토어의 지금 언택트 소비 증가에 따른 또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나스미디어인데요. 네, 동사는 지금 3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경쟁사 대비는 좀 뒤처지긴 했지만 신사업의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KT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드레서블 TV라던가 커머스 사업 부분을 진출을 하는 데 따른 성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에 걸맞는 멀티플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 12배 수준 PER을 적용을 받고요. 인크로스가 27배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동종 업계들이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은 나오면서 내년도 실적 거의 정상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 광고 부분 성장에 또 연기되었던 게임 광고 취급보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이솔루션은 지금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진하고 아무래도 5G 투자가 좀 이연된 이런 부분들이 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1위 벤더로서 미국의 5G 투자 본격화에 따른 삼성전자 노키아를 통한 또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국내나 해외의 통신장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통신장비 고객사 향 수주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스마트 트랜시버의 비중이 회복되고 있고 또 LG칩 내재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트랜시버보다도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5G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 따른 또 중장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의 오이솔루션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선영 매니저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토크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MBN골드 노강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꼽으셨나요? 네, 오늘 종목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아니고 에코프로요? 네, 이제 에코프로 BM은 많이 좀 이야기를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이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고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52%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자회사들도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 CNG, 즉 이제 지배구조 나와 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그룹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GE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처럼 이렇게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회사들을 가진 이 지주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 사업도 하거든요. 자체 사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컬 필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린 뉴딜, 네. 대기 방지,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친환경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이죠. 포항에 이제 5만 평입니다. 5만 평 부지 내에 이 방금 이야기하신 이 전지 재료 계열사, 수직 계열화 이 밸류 체인을 지금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이 준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5년이나 남았죠. 그래서 그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그룹으로 성장할 종목이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화학 소재 기업이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인데요. 최근에는 뭐 온실가스 저감,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에코프로가 호실적을 달성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전지 재료 사업 부분이 있고 친환경 사업 부분이 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로 하면 이제 옛날부터 이 전기차 섹터로 묶여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친환경 사업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2,093억, 2분기 실적 2,09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8억 원으로 68%나 증가했습니다. 2분기가 무슨 시절이었냐면 이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무려 68%나 증가했다는 것은 탄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를 이제 전지 재료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좀 나누어 보면 매출 환경 사업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온실가스 저감 장치 부분에 대한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전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회사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손익 부분에서도 두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누어 보면 온실가스 매출 증가에 의한 수익 구조가 또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나 뭐 GM, CNG 같은 종목들의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분 뭐 평가이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등 친환경 사업의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일단 사업 부문별로 따로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재 쪽이죠. 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을 이제 초점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상장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이야기 드리면 이 에코프로 BM의 이제 한 52%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52%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 뭐 3조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지주회사가 아니고 이 온실가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그쪽으로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온실가스 저감장치 사업이 5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지분 가치로만 따져도 5천억이 모자랍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52%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BM 자체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는 전자재료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니켈 NCM이라 그래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4개 원료를 전부 다 섞어가지고 초고밀도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도 나아가고 있고. 자, 그래서 양극재 종목들은 LNF, 포스코 케미칼,
등하고 이제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데 초점은 이 에코프로 BM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주력 사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올해 에코프로 CNG를 설립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에코프로 CNG를 설립했는데 상장은 안 됐고요. 상장은 안 됐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 에코프로 CNG는 어떤 회사냐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폐 배터리를 다 쓴 배터리를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수거한 다음에 분해를 해가지고 원료 금속들을 다시 추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전기차 보급이 빠른 유럽과 중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성장 전망이 지금 이제 그래프터 보시면 폐 배터리 발생량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만큼 폐 배터리 발생량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료 금속들을 추출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분에 크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뭐 내년 내후년까지 길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이 지주 회사가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 이익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포항의 5만 평 부진에 이 에코프로 수직 계열화 공장을 약 지금 3, 4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획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종목은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설립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그 회사는 삼성 SDI하고 또 합작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에코프로 EM을 만들었습니다.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AP라는 또 회사를 또 만들었는데 양극 소재용 산소 질소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다음으로 이렇게 양극재나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몽땅 이렇게 수직계열화를 갖추려고 하는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면 양극재, 분리막은 분리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그 후속으로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 전기차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향후 몇 년 내에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그러면은 이 그룹주 내에서 그래도 최선호주로 꼽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드린 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전기차 종목들의 펄은 보통 한 40배 정도가 돼요.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펄을 잠깐 보시면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펄은 2000년도 추정 펄은 약 60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첨보 같은 분리막 만드는 회사는 지금 57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 시장인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추정으로만 보면 113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추정 예상치를 잡아보면 펄을 따져보면 약 28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전체적으로도 펄가 지금 싸 보이고 전체 전기차 종목으로도 상당히 싸 보인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뭐 지금 이제 거의 뭐 40배, 50배 이상 가는 전기차 종목들이 좀 수두룩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성장성만 보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 에코프로는 28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주회사 격으로 약간 묶여가지고 에코프로 BM의 52% 지분 가치를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른 지주회사들도 보면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반드시 자체 사업이 성공이나 아니면 실적이 좋으면은 지분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에코프로의 자체 사업의 실적도 지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일 싼 종목이다. 지금 현재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좀 관전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뉴스가 바로 9월 22일, 한 2주 남았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데이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제 그 지금 이 뉴스를 선전포고하는 날이 이 배터리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말 자체도 그냥 뭐 테슬라의 뭐 분기 보고서 발표 데이 이게 아니고 그냥 배터리 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몇 달 전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기차 쪽으로 약간 상승이 좀 멈추어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거든요.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가 아무리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도 2차 전지가 하루 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기술력과 뭐 고도의 장비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산 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나 SDI 경우 하지만 테슬라가 또 전기차를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CATL 배터리로 또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22일 배터리 대회가 전기차의 어떤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노광민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